신흥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독해활동지 내용은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고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도 고기를 좋아하죠. 이제 맛있죠, 여러분, 고기.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혹시 콩고기라는 거 혹시 먹어본 친구 있을까 모르겠네요. 콩고기를 먹으면은 이제 좀 고기의 식감이긴 한데 막상 먹으면은 이게 고기인가 아닌가라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콩고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이제 어떤 환경보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런 식물성 고기가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샌드위치 파는 그 프랜차이즈점 있죠. 그 땡땡이. 예. 그런데도 가보시면요. 최근에 이러한 이제 인조고기라고도 하고요. 뭐 식물성 고기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고기가 아닌 고기와 비슷하게 만든 것으로 해서 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이런 변화로 이끌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을 보면요. 자, 직장인 김민아 씨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직장인 김민아 씨는요, 리듀스 테리언이라는 말을 듣고 있네요. 자, 리듀스라는 거는 뭔가 이제 감소? 약간 줄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요, 리듀스테리언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자, 완전 나 고기 아예 안 먹을 거야 라는 이런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고기를 덜 먹고, 자, 우유 대신에 아몬드나 귀리, 콩으로 만든 음료를 즐긴답니다. 그리고 라떼를 마실 때에는요, 라떼가 뭡니까, 여러분? 커피에다가 그 우유를 섞은 게 라떼잖아요. 자, 스타벅스처럼 식물성 우유 옵션이 갖춰진 곳만 찾는다고 하네요. 자, 사실 채식주의자도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육류, 뭐 고기와 관련된 심지어 이제 뭐 계란이나 이런 것도 안 먹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가볍게 채식주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김민아 씨는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자, 건강은 물론 동물 복지와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요. 고기를 줄이게 된 이유가 됐대요. 자,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냐? 5년 전에 이걸 봤나 봐요. 공장식 축산과 도축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본 뒤에 고기를 잘 먹지 않게 됐다고 말을 합니다. 자, 공장식 축사는요, 여러분, 소나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목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좁은 공간에 돼지들이 혹은 소들이 칸칸이 다 이제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행복하게 살려면은 저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도축 과정, 소나 돼지가 이제 인간들이 먹는 이런 고기로 만들기 위해서 도축당하는 장면을 보고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진짜 고기가 아닌 콩고기로 식단을 바꿔서 고기 맛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리듀스테리언들은요, 가짜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가짜냐? 이제 가짜 고기를 얘기하겠죠. 자, 엄격하게 채식을 고수하지는 않지만요, 가짜 고기를 먹고 식물성 우유를 마시고 있습니다. 야, 식물성 우유도 사실은 이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거겠죠. 뭐 두유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들이 가짜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이기 때문이죠. 자, 예전엔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전에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먹을 거 하나하나가 귀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는요, 사실 먹을 게 넘쳐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뷔페를 갔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먹다가 맛이 없거나 혹은 배가 부르면은 그냥 음식을 남기는 경우가 많죠. 현재의 어떤 이런 식품이나 식량은 풍족한 편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제 주류 소비 세력, 그러니까 소비를 주로 하는 사람들로 떠오른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출생분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 같은 이유를 식품 소비의 주요 가치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먹을 게 부족하다, 많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고, 건강하고,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가짜 고기, 가짜 우유로 불리는 식물성 단백질 시장은요,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층을 등에 업고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이러한 가짜 우유나 가짜 고기들이 채식주의자들 대상으로만 판매가 되었는데, 이제는 굳이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내가 조금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이제 좀 뭔가 식습관을 바꿔야겠어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식품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대체육 시장의 문은 빠르게 열렸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고기 대체식의 시장 규모는 4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4조 7,500억입니다. 그냥 엄청 많겠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규모가요, 2025년에는 75억 달러까지 많아진대요. 약 8조 5,200억입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특히나 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현지에서는요, 대체육을 먹는 사람들은 주로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고 지속 가능성과 환경, 동물 복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체 고기 혹은 대체 우유 이런 시장이요, 미국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많이 이런 것들을 소비하냐라고 봤더니요, 교육이나 소득 수준이 높고 혹은 환경이나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자,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요, 대체육 기업들은 식물성 고기 역시 고기로 규정을 하면서요,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식물성 고기도 먹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가짜 고기 파는 업체 입장에서는 평소에 그냥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도 이것도 고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서 판매를 촉진해야겠죠. 자, 식물성 우유 시장의 성장도 가파릅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요, 2010년에 74억 달러의 규모였던 전 세계 식물성 우유 시장은요, 2018년입니다. 8년이 지난 후에 163억 달러, 거의 2배 이상 늘었네요. 이거는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채식 시장이 작아서요, 대체식품을 찾기 어려웠던 채식주의자나 채식을 하지는 않더라도 고기 섭취를 줄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가짜 고기와 이 가짜 우유는요, 훌륭한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환경보호와 동물복지 등을 가치관을 이유로 해서요, 고기 대신 대체식품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자, 경희대학교에서요, 채식 동아리를 만든 장휴리 씨는요, 자, 교내에서도 환경과 동물보호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기를 줄이고 대체식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색다른 미식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도요, 가짜에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자, 푸드 큐리어시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네요. 자, 매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야, 식물로 만든 고기가 있다고?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면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거죠. 자, 문정윤 교수는요,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먹어봐야 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식품 카테고리인 식물성 고기에 대한 선택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평소에 육식을 하지만요, 햄버거를 먹을 땐 어쩌다 한 번씩 식물성 고기를 내가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호기심에라도 한번 식물성 고기를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자,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요게요, 미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만든 가짜 고기입니다. 회사 이름은 비욘드 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콩이나 버섯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기와 똑같이 만들었답니다. 요즘은 오히려 기술이 발달해서요, 실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짜 고기와 그리고 실제 고기를 구워서 주면요, 구별을 못한다고 하네요. 오히려 이 가짜 고기가 더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한번 단어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고기 종류. 여러분들은 육류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식용으로 소비되는, 식용은 이제 먹는 용도입니다. 소나 돼지 따위의 가축이여 열악하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최대한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입니다. 우리 인간들도요, 어떤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만 동물들도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요즘 따라. 이런 걸 이제 동물복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닭도요, 계란을 낳잖아요. 달걀을. 그래서 이런 동물복지로 해서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낳은 달걀입니다 라고 파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도살하는 겁니다. 살자가 이제 죽인다라는 의미죠. 이건 이제 도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도축장, 이거는 이제 어떤 소나 돼지들을 잡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육류를요, 대신할 만한 것으로 바꾼 겁니다. 자, 육류를 이것한다 라는 거죠. 이걸 이제 대체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육자는 뭐 고기 육자고요. 대체는 대신하여 바꾼다, 이런 겁니다. 자, 5번입니다. 식이요법 따위를 이유로 해서요,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먹는 음식, 위에 있는 대체육과 비슷합니다. 이건 이제 대체식이라는 말을 쓰죠. 육과 식만 다르죠, 여러분, 한자로. 자,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꼭 맛있는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을 보고 우리들이 야, 너 이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집에서도. 자, 미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미식가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 토파보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리듀스테리언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요? 리듀스가 뭔가 이제 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였죠. 선생님이 아까 위에서 빨갛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자,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리듀스테리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썼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인 김민아 씨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김민아 씨가 고기를 잘 먹지 않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자, 무엇이었나요? 자, 여기 김민아 씨에 나왔던 김 씨가 이 이유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 동물복지와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아무래도 고기를 줄이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예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선생님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식품 소비의 주요 가치가 무엇이었냐? 이 사람들에게는요, 식량이 부족하다, 많다의 개념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것들, 자, 맛있고 건강하고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이냐, 이게 주요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짜 고기나 가짜 우유가 점점 더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조사했죠. 이러한 대체육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먹는 거냐 라고 봤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자,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고, 자,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환경, 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관심을 먼저 보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푸드 큐리어시티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식물성 고기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자, 푸드 큐리어시티는요, 식품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우선은, 자, 뜻을 먼저 정리하자면 이렇게 식품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식물성 고기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아우, 저런 거 어떻게 먹어? 당장 아유, 나 저런 거 안 먹어.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었죠.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은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는 건데요. 선생님이 첨부한 자료는요, 우리나라인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시한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가 매우 심하죠. 특히나 올해 우리나라에도요,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홍수나 이런 것들이 심한 곳이 많아져 가지고요, 마을 전체가 잠기고 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후변화는요, 결국에는 지구온난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이제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지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15%가 축산업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축산업은요, 여러분, 소나 돼지 키우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축산업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가요, 실상은 자동차, 비행기, 선박에서 발생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소가 트림도 하고요, 뿌웅하고 방귀도 낍니다. 이러한 트림, 방귀,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나 산화질소가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게는 300배 강력하게 온실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겠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소나 돼지,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 소나 돼지를 키우게 되죠. 이런 것들을 연관 짓는다면 식물성 고기가 왜 점점 더 발달하고 있는지, 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여러분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 빈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자, 이런 뭐 가짜 고기라고 합니다만 요즘은 뭐 배양육이라고도 하고요. 요즘 예전에는 콩이랑 버섯으로 해서 식물로만 해서 고기를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요, 세포 하나를 떼어내서 그 세포를 점점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인조 고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활용해서도 또 고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짧은 거 한번 간략하게 이어서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글을 갖고 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인류가 씨앗을 발견하고 정착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는 인류의 오랜 욕망이자 변치 않는 숙제였다. 문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식탁도 풍성해졌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하지만 이 풍요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온난화로 뜨거워지는 지구, 가뭄으로 죽어가는 곡식과 열매, 그리고 늘어가는 인구수,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른 가축 생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대로 풍요로운 식탁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일까? 앞으로 우리 식탁에 오를 미래 식량은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은 언젠가 미래에는 식사 대신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되는 세상이 올 거라는 상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주여행이나 출장, 다이어트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알약 식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 거라는 게 많은 미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인간에게 먹는 즐거움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욕망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미래 식량을 걱정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현재의 생산 방식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식량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식량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 최대 육류 소비 국가 중 하나인 미국. 지금 미국의 음식 시장은 유례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육류 사랑을 획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음식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기술혁명의 무대였던
실리콘밸리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음식 산업. 육류를 대신할 대체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대세다. 그 중에서도 유독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한 식품 벤처기업이 선보인 이 햄버거용 패티다. 겉보기엔 일반적인 소고기 패티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패티에는 육류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 밀, 감자, 코코넛 오일 등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And what you can see too is you kind of have the caramelization that's taken place. This is one aspect that actually our burger's a little different than beef. It caramelizes more or faster. 100% 식물 원료로 만들었지만 실제 고기의 맛과 식감을 완벽히 재현했다는 임파서블 버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Well, I knew it was not meat, but it's hard to taste the difference. It pretty much tastes Like, if you had no idea and you ate it, you wouldn't ask a question of it, would you? Or? probably not. No, I probably wouldn't be thinking that this was not meat. I've tried, sort of plant-based burgers before, or these sort of bean-type patty things. Those have their own sort of taste. This does taste pretty much like a burger, but I think it's okay. 지난해 세상에 공개된 뒤 화제를 불러일으킨 데 힘입어 이 인공 고기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미국 레스토랑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나가고 있다. I think it's a very revolutionary product. I feel like this could be the future of food. For us, as a business owner, we feel it's like an alternative protein for vegan and not meat eaters. And it's a really cool product. We really like it. 이미 미국 14개 레스토랑에 식재료로 공급되며 고기 대체 식품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임파서블 버거. 조리 방법도 실제 고기와 큰 차이가 없어 요리사들 사이에선 실제 고기와 다름없이 취급되고 있다. It does. It tends to stick. Like when we made bolognese, it was sticking a little to the pan. That's why you see we use a lot of oil to kind of help it not stick to the pan. It sticks a little, but I mean otherwise, you treat it exactly the same. 그렇다면 임파서블 버거는 어떻게 실제 고기 맛을 내는데 성공한 것일까? 인공 고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다. 밀, 감자, 코코넛 오일 등의 재료로 실제 고기와 질감이 비슷한 인조 고기를 만든 뒤 붉은색 수용액을 첨가하는데 이 햄 분자 수용액이 고기 맛을 내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인공고기 회사의 창립자인 패트릭 브라운.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우리가 고기 맛이라고 느끼는 것의 과학적 실체를 찾았다고 한다. 바로 햄 분자다. We need heme for our product. You can't make meat without heme. Heme is the magic ingredient for meat. When people say they love the taste of meat, what they mean essentially is that they love the taste of heme or the taste that heme can produce. 척추동물의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란 색소 단백질이 들어있다. 헤모글로빈은 4개의 햄 분자와 2종류의 아미노산 사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분을 가진 이 햄 분자가 고기 맛을 내는 핵심 분자라는 것이다. So heme is familiar to most people as the chemical compound that carries oxygen in your blood, makes your blood red. It's what makes meat red and gives it its high iron content. So heme has iron in it. So that was all stuff that has been known for quite a while. What hadn't been known is that heme is pretty much the thing
the molecule that makes meat taste like meat. 그는 이 햄 단백질 또한 동물이 아닌 식물에서 얻고자 노력했다. We needed to be able to produce heme in large quantities, very efficiently and affordably, and with a minimal environmental impact. And we figured out that the best way to do that is to take yeast that are like what you use to make beer. 그리고 마침내 맥주 제조법을 응용하여 식물에서 햄 단백질을 추출, 인공 고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They're also very bioavailable in our iron. We also have all of the kind of B vitamins. Our product is slightly higher in protein. 실제로 중량이 비슷한 일반 햄버거와 영양 성분을 비교해봤다.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성인병의 주범이 되는 콜레스테롤은 아예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맛과 건강, 환경까지 생각한 대체 식품은 임파서블 버거만이 아니다. 실리콘밸리의 식품 벤처 기업들은 닭고기, 달걀, 치즈 등 식물을 원료로 한 육류 대체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음식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육류 소비 방식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The biggest problem, the biggest threat right now to the global environment is the use of animals as a technology for food production. It's incredibly destructive. 현재 전 세계의 경작지의 70%는 축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지에서 생산된 곡물 대부분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는다. 대신 가축 사육장으로 간다.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는 얘기다. 더구나 축산업은 이미 전 세계의 소형차와 화물차, 비행기와 선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가축에게 투여하는 호르몬과 항생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Obviously, the original motivation for doing this i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food system. So how are we doing? So our burger, producing our burger involves 1/8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uses 1/4 of the water, and less than 1/20th the land that's required to produce the same thing using a cow. 환경과 자원, 그리고 보다 건강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 고기 대체품 임파서블 버거는 미국 소비자들의 고기에 대한 인식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How does it work? Is it heme? Yeah, heme. Yeah. I like meat, but I would choose this over meat probably just, to protect the animals and to, protect the water sources. I think it's a good way of giving a second choice, so you don't have to meet every day. It's very interesting. It's a way for us to get involved, especially in the environment, and look in the future of that the same. 유럽에선 인공 고기를 만들기 위해 더 혁신적인 방법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 성과물은 지난 2013년 영국 BBC 방송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Okay, everyone sitting here with bated breath is dying to see what's underneath the cloche. So can you do the honours and lift the lid on your creation? I can. 그것은 실험실에서 소의 줄기세포로 키운 인공 고기 배양육이었다. It looks quite like a traditional bird, to say, working very well and under pressure. 이날 햄버거를 만드는 데 사용된 고기는 3개월간 배양된 4천만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다. 그때까지 든 연구비는 무려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Does it taste like beef? And there is quite some flavor with the browning. And I know there's no fat in it, so I didn't really know how juicy it will be. 반응은 뜨거웠다. 과학자들은 10년 이내에 배양육이 대중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